안녕하세요, 김상사입니다. 제가 7월 26일날 촬영일 기준으로 어제 유영환 의원실에 방문해서 여러가지 얘기를 하고 왔어요.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하나하나 다뤄보도록 할게요. 일단 가장 먼저 얘기한 건 현재 전투할 수준의 인원이 있는가 없는가. 지금 간부 보직률이 80% 이상이다, 87%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 대대급 이상 참모부 보직률은 항상 100%다. 그 말은 중대급 이하에 가면 보직률이 훨씬 떨어진다라는 얘기죠. 현재 K2 전차 한 개 소대는 9명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현재 보직된 인원은 6명에서 7명. 이 말은 한 대는 운용이 불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6명이 보직되어 있다고 가정할 때 전차 세대를 모두 이동시키려면 2호차에 있는 포수나 단차장이 3호차를 조종을 해야 돼요. 그러면 2호차도 전투에 제한사항이 발생을 해요. K21 장갑차는 간부 편성이 11명인데 보직된 인원은 6명에서 7명밖에 안 돼요. 한두 대는 사실상 운영이 불가능하고 사격 훈련을 하면 어떻게 하냐? 1중대 포수가 2중대, 3중대 훈련할 때 가서 조종수를 대신 해주는 상황이죠. 이 얘기를 듣고 의원실에서도 얘기한 게 한미연합훈련, UFS가 얼마나 비현실적인 훈련인가라는 걸 얘기를 했어요. 시뮬레이션으로 훈련을 진행하다 보니 보직률 100%로 훈련을 한다. 하지만 진짜로 전쟁이 발발하면 인원이 그렇게 없다. 잘해봐야 60%. 훈련은 100% 인원으로, 실전은 60%의 인원으로 예비군이 소집돼서 들어오면 된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K2 전차나 K11 장갑차의 포수 조종수는 예비군으로 편성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들어올 예비군이 없어요. 그 다음으로 얘기한 건 행정 간소화. 제가 지난번에 다룬 영상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얘기를 했어요. 지휘관이 생각하는 행정 간소화는 불필요한 건 하지 말고 해야 할 것만 하자. 현실은 규정으로 해야 될 걸 정말 많이 만들어 놓은 상태여서 다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제가 주장하는 행정 간소화는 정보화 시스템을 다 만들어야 한다. 예를 들면 제수당 심의를 대위가 종합하고 연관장교가 심의를 하고 상사나 원사가 입력하는 걸 왜 해야 되냐. 식수인원 종합은 왜 중대 간부가 종합하고 인사과 간부가 또 종합하고 일종 당당관이 그걸 다 종합해서 입력을 하고 있냐. 국인체에서 그냥 인원 자료를 넘겨받아서 명령 자료를 넘겨받아서 자동화가 되면 이게 정말 행정 간소화가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의원실에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걸 할 수 있는지 자세하게 알려달라고 했는데 제가 중대랑 인사과에만 있다 보니 제수당이랑 식수인원밖에 정확하게 판단이 안 돼요. 혹시 지금 사람이 직접 다 하고 있는데 시스템적으로 자동화가 가능한 게 뭐가 있는지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제 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잘 정리해서 의원실로 넘기도록 할게요. 거기에 추가로 얘기한 게 장군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관학교에 들어가서 평생 군에만 있기 때문에 경영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다. 삼성전자도 외부에서 경영 컨설팅을 받는 이유가 다른 시각에서 진단을 하고 사내 정치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고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기 때문인데 군도 예산을 반영해서 군대의 모든 시스템을 경영 컨설팅을 받아야 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 더해서 인성교육, 음주사고 예방교육 등 법에 명시된 교육은 아니나 규정이나 지침으로 받아야 되는 교육이 정말 많다. 그런데 정작 법에 명시된 전쟁법 교육은 군인기보법이 만들어지고 받아본 경험이 없다. 전쟁법을 교육하기 위해선 전쟁법을 조금만 공부해도 전시 신분증명서가 필요한다는 걸 아는데 군대에는 지금 신분증명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다. 이건 지휘관들이 내일 전쟁이 난다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거다. 그러면서 집중 인성교육, 집중 정신교육, 음주문화교육, 자살사고 예방교육, 도박문제 예방교육, 성관련 사고 예방교육, 인권교육 등등등 정말 다양한 필수교육 때문에 정말 필요한 교육훈련은 언제 하냐. 거기에 더해서 대대급으로 나오는 수많은 점검들, 점검과 검열 때문에 교육훈련이 후순위로 밀린다. 군단 보안감사를 나온다? 그러면 사단에서 미리 점검해줄게 하고 사단 점검이 먼저 나오고 사단에서 점검한다고 하니까 여단에서 미리 점검해줄게 하고 여단에서 점검이 나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게 점검 때문에 교육훈련에 방해가 되니까 부대별로 집중 점검주를 만들어 놓고 그때 모든 점검을 한 번에 받도록 제도화를 시켜보자. 그러기 위해서는 연단위 점검 TF가 필요하고 현역 인원들이 이걸 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니 군무원들에게 전투를 보조하기 위한 이런 임무도 고려를 해보는 게 어떻겠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으로 제가 언급한 건 식비 문제. 밥은 좀 줘라. 초급 간부들 밥값이 부담돼서 점심을 안 먹는 인원들이 많다. 실제로 제가 가기 전에 4개 부대에 연락을 해본 결과 간부 급식 신청률이 50%도 안 된다고 해요. 어떤 부대는 1개 중대에 3명밖에 신청해서 먹지 않고 나머지는 다 도시락을 싸거나 빵이나 라면을 먹는다라고 얘기하는 부대도 있어요. 그런데 4년 전까지만 해도 점심은 식당에서 먹는 게 너무 당연했던 시절이었어요.
부실급식 문제로 간부들을 잠재적 무전취식자로 보고 조치를 한 건데, 훈련 때나 근무 때는 밥을 그냥 좀 줘라. 잔반 처리 비용이 한 달에 100만 원씩 나가는데 당직 근무자들이 먹는 게 오히려 세금을 아끼는 거다. 육군에서 잔반 처리 비용에 대한 사용 내역을 한번 받아봐라. 한 달에 100만 원씩 1000개가 넘는 부대에서 나가는 돈이 도대체 얼마냐? 당직 근무자들이 그 밥을 먹는다고 밥이 부족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잔반 처리 비용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의원실에서도 법안으로 최소한 훈련이나 작전 때는 간부들에게 무상으로 밥을 제공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라고는 해요. 그리고 또 얘기한 건 군인연금 개혁. 칼질 당하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한다. 지금 연구 용역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칼질하는 방향성으로 발표가 되는 순간 정말 답이 없어진다. 실제로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오더라도 국회에서 다르게 추진할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그 용역 결과가 칼진하는 방향으로 발표되는 순간 20년 이상 복무자는 바로 전역 지원서 다 쓰고 10년차 미만 간부들도 연금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전역자가 발생할 것이다. 이게 유영원 의원님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고 의원실에서 그냥 생각하는 연금 개혁의 방안인데, 기여금을 늘리고 지급률을 낮추는 게 아니라 정부 보조금을 늘리는 쪽으로 개혁이 돼야 된다. 그리고 정부 보조금이란 명칭도 정부 보상금으로 바꿔야 한다. 선진국을 포함해서 최초 군인연금 설립 목적 자체가 군 복무에 대해 국가에서 보상을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전액 국가가 부담을 하는 것이고, 우리나라도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보조금을 더 늘려가는 방식으로 개혁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의견을 얘기를 했지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가 또 언급한 건 부사관 수당 현실화. 제가 이 영상에서도 다뤘던 내용을 그대로 얘기를 했어요. 1997년 이후에 동결되어 있는 군인 등의 장려수당 1호, 8호, 그 외 기술수당 등 장교가 같이 받을 수 있는 수당은 그래도 꾸준히 올랐다. 전투기 수당이나 함정근무 수당이나 강화수당 등은 꾸준히 올랐는데, 부사관만 받는 수당은 거의 30년 동안 오르지 않았다. 왜냐? 장군 출신 국회의원들도 이런 수당이 있는 걸 모르기 때문에 대변을 못 해왔다. 부사관을 신경 써주는 국회의원이 없는데 이거는 꼭 신경 써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부사관 인사 교류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제가 추후에 별도의 영상으로 다시 다루도록 할게요. 여기에 더해서 올해 전역 간부가 1만 명 수준일 텐데 내년부터는 더 늘어난다. 06년도부터 부사관의 인원을 늘려왔는데 내년부터 06군번의 직보기간이 시작되고, 현역 부사관 출신은 07, 08 군번도 직보를 시작할 수가 있고, 거기에 더해서 군인은 출산율이 매우 높은 편인데 육아휴직과 직보기간을 연계해서 전역 준비를 하는 사람도 많다. 행정보호관 등 부대에서 중추적 역할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대거 이탈을 할 거다. 정말 급박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군무원 문제. 최근에 나온 기사인데 구급 군무원 면직이 5년간 3.3배 늘어. 이 내용에 대해서는 유영원 의원님이 직접 국방부에서 자료를 제출해서 기사화까지 시킨 내용인데, 이 내용을 저한테 보여주시길래 제가 좌측에 있는 이 파일을 그대로 보내드렸어요. 어떤 군무원분이 만드신 파일이 저한테까지 왔는데, 이 파일의 용량이 33.4MB짜리 정말 거대한 파일이에요. 군무원분들은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이 내용을 국회의원실에 그대로 전달해 드렸어요. 군인의 지휘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조에 보면 군무원은 군인에 준해서 적용을 받는다. 군대가 필요할 때는 군인에 준해서 적용을 시키고, 군무원이 필요할 때는 공무원이자 하면서 나몰라라 하고, 숙소, 연금, 당직, 훈련, 의무대나 군병원 이용 문제, 그 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제가 군무원 관련해서 따로 종합 중인 내용도 있어요. 올해 국정감사에서 있는 현실을 정말 제대로 보여주고 참모총장님 얼굴을 빨갛게 만들겠다라고 하시는데, 제가 우려스러운 건 과연 여당에서 어디까지 가능할까? 이게 좀 우려스러운 거예요. 의원실에서 하시겠다곤 하지만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과연 이게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될 수 있을지 그래도 관심을 가져주고 노력을 해주시는 의원실이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자료를 제공을 할 예정이에요. 그 중에서 정말 열악한 숙소의 사진들을 저한테 보내주세요. 제가 유튜브에서 쓸 건 아니고 정확하게 국감용으로 국회의원실로 제공할 자료들이고, 그 외에 시각적으로 사진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열악한 자료들이 있으면 최대한 많이 보내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면 과연 유영원 의원님이 어디까지 해주실진 모르겠지만 일단 관심을 갖고 얘기를 계속 들어주시니까 안 들어주시는 의원님들보다는 낫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주시는 만큼 저도 최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올해 국정감사를 한번 지켜볼 예정이에요.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